비비안 리 이야기는 정말 들을수록 놀랍죠. 겉으로 보면 완벽한 스타이며 아름답고 우아한 배우였는데요.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난 고통과 드라마가 숨어 있었어요. 우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 역할은요. 정말 치열한 경쟁 끝에 얻은 거였어요. 수천 명이 오디션을 받고 모두 미국 여배우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비비안 리가 나타나죠. 감독이 그녀를 보자마자 찾았다 싶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영화 같은 순간이었죠. 그 당시 비비안 리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요. 바로 그 무렵 로런스 올리비에와 사랑에 빠지게 돼요. 문제는 두 사람 다 유부남 유부녀였다는 거예요. 둘이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서 결국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세기의 커플이 되죠. 정말로 그 시절 연예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커플이었어요. 하지만 그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비비안은 외적으로는 완벽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당시엔 지금처럼 정신 건강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았잖아요. 그녀는 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었고 기복이 너무 심했어요. 한순간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활기차다가 어느 순간엔 깊은 우울에 빠지고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비비안은 연기에 몰입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배역은 그녀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맡은 블랑쉬 역은 캐릭터 자체가 점점 무너져가는 인물인데 비비안도 그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무너져갔다고 하죠. 촬영이 끝난 후에도 역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상당히 오래 고통받았다고 해요. 어느 시점부터는 망상이나 분노 폭발 같은 증상도 있었고 특히나 로런스 올리비에와의 결혼 생활이 흔들릴 때 그 증상이 훨씬 심해졌어요.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는 1953년 그녀가 한창 연극 활동 중일 때예요. 상태가 너무 악화돼서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당시엔 전기충격요법인 ECT라는 치료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즘이야 비판적인 시선이 많은 치료법이지만 그 당시엔 일반적인 방법이었죠. 그 전기충격요법을 받고 나왔을 때 비비안은 일종의 기억 혼란과 정체성 혼란 같은 것도 겪었고요. 로런스 올리비에는 나중에 그 치료가 그녀를 조금씩 무너뜨렸다고 말했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변해가는 걸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본인의 병을 숨기고 싶어 했어요. 대중 앞에서는 항상 화려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연기하면서도 감정을 조절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가끔 대사도 잊고 괴성을 지르거나 갑자기 울기도 했대요. 이번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재발도 반복됐고요. 특히 나중에는 병보다도 나는 이겨낼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정신병원에 다녀온 이후 비비안은 한동안 회복하는 듯 했지만 그녀가 워낙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배우였잖아요. 다시 연극 무대에 서고 또다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병과 외로움 속에 세상을 떠났죠. 진짜 아이러니하죠. 무대 위에선 가장 강하고 눈부신 여자인데 무대 아래에선 누구보다 상처 입은 사람이었다는 게요. 로런스 올리비에도 처음엔 정말 많이 사랑했고 그녀를 지지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었나 봐요.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로런스는 내가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는 비비안이었다고 말했대요.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조용히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비비안은 정신적인 질병 외에도 결핵으로도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몇 차례 재발하면서도 무대에 서고 연기를 계속했어요. 결국 그 병으로 53세라는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건 그렇게 짧은 인생이었는데도 비비안 리는 아직도 전설로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그 연기력, 그 슬픈 인생까지. 사람들은 그냥 그녀를 잊지 못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